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뒤에 들어오시면 문 좀 닫아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회사나 아니면 저희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시간을 20분 정도밖에 할애를 못 받았어요. 벌써 한 5분이 지나서 되게 급하게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쨌든 빨리 끝내고 뒤에 한두 개 정도의 아주 중요한 Q&A가 있으시면 그 정도로 받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LG, 그 중에서도 LG U 플러스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LG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장표는 LG에서 채용을 한다 하면 항상 떠있는 장표일 거예요. 이런 모양이 있을 거예요. 모양은 좀 달라요. 동그랗게도 나올 수 있고 세모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LG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특히 U+가 사업을 하면서 저희 회사가 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왜 사나? 난 누구인가? 이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듯이 회사도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LG U+가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원칙은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입니다. 고객을 위한, 고객에게 편리한 또는 재미있는, 아니면 돈이 되는 이런 어떤 고객에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또는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게 LG가 추구하는 저희의 경영 개념이고요. 그 밑에 인간 존중의 경영이 있어요. 그죠? 저거는 저러한 고객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잘 훈련시키고 기회를 주고, 그런 것들이 LG가 생각하는 인간 존중이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가 추구하는 경영 이념은 두 개입니다.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인간 존중의 경영. 근데 행동을 그럼 어떻게 하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찾아서 맞춰주면 될까요? LG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LG의 행동 방식은 정도 경영이 들어가는 거죠. 공정하게 하자. 편법 쓰지 말고, 내부적으로도 승진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당당하게 승리하자. 그래서 행동 방식을 정도 경영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객이 스스로 LG를 인정해 줄 거고요. LG U+가 서비스가 좋다, 이런 게 알려질 테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1등을 할 거다. 그게 LG가 생각하는 LG 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입사하셔서 저랑 같이, 또는 앞서서 설명드린 저희 프레젠터들과 같이 아마 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 그때 항상 머릿속에 떠나면 안 되는 게 LG 웨이라는 거예요. LG인으로서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이념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1등 LG가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아주 그냥 보시고 넘어갈게요. 그러다 보면 고객이 신뢰하는 LG가 될 거고요. 인재들이 선망하는 LG가 될 거고, 경쟁사들이 두려워하고 배치마크가 하고 싶은 그런 LG가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서로 투자를 하려고 할 거다. 이게 1등 LG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걸 갖다 쉽게 풀어보면 LG가 원하는 인재상은 저렇다는 거예요. 다음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꿈과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 저희들이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창의와 자율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그걸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집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LG가 추구하는 인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의와 자율. 마지막으로는 정도 경영에 관련된 정정당당의 경쟁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LG U+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셨으니까 별 큰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LG는 어떤 회사다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G는 3개 회사가 2010년도에 합병을 했습니다.
무선을 맡고 있던 LG텔레콤과 인터넷을 맡고 있던 LG파워콤, 그 다음에 IPTV를 맡고 있던 LG데이콤 3개 회사가 2010년도 6월 1일 날 합병을 했고요. 3개 회사가 지금 맡고 있던 모든 서비스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12년도 매출액은요 10조 9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목표는 사실은 저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대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 숫자라서 물음표로 남겨놨는데 한 11.2조 원 올해 매출 목표가 그렇고요. 영업이익은 작년도에 워낙 그 시장이 핫했어요, 그죠? 조금도 많이 쓰고 뭐 여러 가지 또 질일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좀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10조, 11조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저희가 2012년도에 10조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 한 12번째 정도 매출 규모일 거예요. 따지면. 어쨌든 통신회사의 3등을 현재 위치하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통신 시장이 좀 크긴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0조 정도가 넘어가니까요. 무선 가입자는 1080만이 올해 목표입니다. 무선 가입자는 846만 정도가 되고요. 저희 조직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저게 아마 그냥 박스택이 몇 개 있는 걸로 보이시겠지만 저게 사람으로 보여요. 실제 조직이라는 것은 생명은 없지만 굉장히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유기체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작년까지 담당했던 게 사실 뭐 조직 그리는 거 또 제가 했었고 우리 사실 안 하지만요. 간략하게 우리 회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메뉴에 있는 게 서비스 크리에이션 본부, 저는 빨간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비스 크리에이션 말 그대로 서비스를 만드는 조직입니다. 주로 만드는 건 B2C 관련된 서비스들을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 뭐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CRM도 마찬가지고 상품 기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SC 본부로 소속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MS 본부가 있는데요. MS 본부는 서비스 크리에이션 본부가 만든 서비스들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겠죠. 사실 B2C 영업을 하는 영업이 주인 저희 회사에서는 MS 본부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밑에 BS 본부가 있습니다. 저는 B2C 사업과 영업을 하는 조직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B2B죠. B2B인데 저거는 MS 쪽으로 왜 안 들어가 있냐면 B2B는 좀 달라요. 그래서 상품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시장을 장악해가는 사업 운영을 한다든지 그걸 고객에게 전달하는 영업을 한다든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전문 조직으로 뛸 수는 없고요. 사업과 영업이 하나에 붙어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SD 본부는 사실 저희가 이번 하반기 지정에는 뽑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지원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저기는 SC에서 서비스를 기획한 걸 갖다가 개발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을 해서 실제 이제 MS나 BS 쪽에서 팔게 되겠죠. 그죠? 맨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본부. 저희들은 텔코 조직이고요. 그죠? 텔코 회사의 거고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들은 네트워크 기반으로 고객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가장 백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 네트워크망을 갖다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네트워크 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5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다 서포트 조직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고를 때 가장 큰 기준은 모르는 사람일수록 연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한다고 뭐 연봉이 우리 형편없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연봉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줄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도 한 10여 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회사에 들어오시면 똑같이 신입사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팀원으로서 실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저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의 꼴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저희 회사는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가,
어떤 한 부분의 펑션 리더, 전문가. 이 CDP에 대해서는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고요. 어떤 거를 하실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사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좀 고민이 필요하겠죠. 사업가는 어떤 거냐면요. 쉽게 말해서 CEO 만드는 거. 또는 아까 그 빨간 그 메모 있었죠? 본부장들 만드는 어떤 사업가를 만드는 거고, 사업가는 한 부분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 밸류체인들을 겪어서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게 흘러서 만들고 그게 영업에 전달돼서 팔고하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들을 거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웬만한 감이 다 있어야겠죠. 실제 자금 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을 모르고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사업가형 인재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예비 리더로서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마케팅에 들어왔다고 해서 마케팅으로 그대로 머물면 이쪽으로 가시는 거고요. 또는 이쪽.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정말 괜찮아. 사업가로 키워볼 수 있겠다 싶으면은 연특도 가시고요. BS도 가시고요. S도 가시고요. 그럽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CEO가 되고 본부장으로 올라가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아니고 난 한 부문의 펑션 리더를 맡겠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문가, 네트워크 전문가, 그죠? 뭐 CRM 전문가, 뭐 변호사를 따갖고 어떤 뭐 특허나 업무 전문가 이런 것들로 성장을 하시겠다면 펑션 리더 테크트리를 타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하는 한 가지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계속 강화하겠다 라고 CDP를 설계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CDP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세 개의 꼴을 갖다 어떻게 회사가 충족시켜 줄 수 있겠냐? 저희들이 우리 회사만의 CDP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말이 빨라지는데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목표를 정해서 여러분들 조직에 또는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그게 연초에 목표가 설정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연말에 평가받고 그거는 연봉이나 여러분들 승진에 연계돼서 움직이겠죠. 모든 회사가 비슷해요. 저희 회사는 MBO식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경력 개발은 같은 시기에 움직입니다. 목표를 받았으면 내가 어떤 경력 트리를 만들겠다라는 걸 갖다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팀장이랑 합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갖다 일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팀장이랑 합의하게 되고 그러면 1년간 열심히 그 일을 배우시겠죠? 또는 교육도 갔다 올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뭐 스터디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연초에 목표를 한 거에 대해서 연말에 그 정도를 갖다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팀원이 팀장을 얼마나 도와줬냐를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 결과는 팀장 고임 또는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평가 요소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팀장의 마음대로 너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지 마.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옆에서 직무순환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제가 요금기획팀에 들어갔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아는 HR로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인사기획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CHO가 목표고 그러면 그 교육 쪽도 해야 되고요. 녹용 쪽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인사기획에서 일을 잘하면 인사기획 팀장이 사실 잘 안 보내주려고 그러긴 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로 잡는다고 했고 인사기획에서 일을 다 배웠으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를 그것도 역시 연초에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사기획에서 이러이러한 걸 배우기로 했었고 다 배웠습니다. 제가 교육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합의해서 그대로 흐르는 프로세스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직무순환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전문가를 어떻게 키울 거냐? 일단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 트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술 쪽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술 트리가 표준기술 분류체계에서 기술을 전부 하이라키식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사원대리 사정부장 그대로 올라가겠죠. 근데 또 하나 기술 쪽은 내 기술이 갖고 있는 게 초급이다, 중급이다, 고급이다, 특급이다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정성적으로가 아니라 이런 표준기술 분류체계에 의해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고 그 결과는 나의 기술 등급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내가 어떤 기술을 갖다 익혀야 되는지를 갖다 표준으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회사에서 전문가들로 끌 수 있는 어떤 방향 제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문가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CEO나 아니면 뭐죠? 펑션 리더 쪽이겠지만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분들은 한 가지 일을 한 거를 계속 하시게 되고 거기에 맞는 처우와 보상이 주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약간 펑션 조직이에요. 그래서 사업부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펑션 이 기능식으로 쪼개져 있는 그런 조직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지금 많이 하는 일이 고객 가치를 키우려면 사이로가 생깁니다. 펑션 조직들은 그런 기능식 조직들은 그래서 유관부서 예를 들어서 사업 많이 싸우는 마케팅과 어떤 R&D 조직을 비교를 하면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얘들 왜 만드는 게 있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R&D 부서는 야 똑바로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날 싸웁니다.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조직들을 묶어가지고 비빔밥 먹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간에 고충을 갖다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자기 얘기 처음에 하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합의를 하죠. 그래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그럼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고객 가치 활동으로서 또 하나 하는 거는 블라이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건 사원이든 부장이든 차장이든 관계없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아이디어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얻으면 그게 서비스에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비용 절감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안한 사람들은 포상금이 주어지는 그런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LG 하면 얘기하는 게 가족 친화 개념, 인간 존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것들이 저희는 진짜 가족 구성원들을 가족같이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출산을 하거나 첫아이가 학교를 가거나 또는 어떤 수험생이 됐을 때 어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성장이나 아니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코칭하는 그런 활동들 또는 LG 트윈스 요즘에 잘 나가는 LG 트윈스 10년 만입니다. 야구 경기를 가족끼리 가거나 아니면 어떤 봉사활동 또는 어떤 농촌 체험 활동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회사를 왜 다니죠? 회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고 또는 애인이 있을 때 그 사람들과 지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일단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집을 일찍 가야겠죠. 아빠가 새벽 2시, 3시 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활동들이 가족사랑의 날 해서 일단은 저기 나와 있는 거는 매월 2, 3주 수요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때는 강제로 불 끄고 다 보내버리고요. 저런 문화들이 정착이 되면 얘기가 듣지 않아도 일찍 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운영 중이고 실제 저희 퇴근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늦지 않고요. 한 7시 정도면 정리하고 가는 분위기이고요. 술 싫어하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술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회식문화 이사에서 회식을 하려면 일주일 전에 알려주고 2차 없다. 3시간 안에 끝내라. 안 하면 팀장 가만 안 둬. 이런 활동들. 저희 채용팀은 회식, 술 많이 먹고 죽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왜냐면 문화회식들 많이 하고 맛집 탐방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저는 저기에 대해서 불만은 별로 없었어요. 여성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인데, 저기 이제 제도인데요. 저희들 지금 사옥이 지금 서울역에 있지만, 용산에 지금 저희 신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동안 일단 서울역을 저희들이 잠시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서울역 2층에는 전부 어린이집으로 꾸미고 있어요. 굉장히 크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용산에 있어서 이용자가 좀 적긴 하지만, 신사옥에 들어가는 2층은 전체가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입사를 하시면 자녀 손 잡고 출근하시고 퇴근이 가능한 그렇게 꾸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기 나와 있는 게 육아휴직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도 있어요. 1년간 쓸 수 있고, 근데 그거 잘 쓰는 회사는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남자 직원들도 써요. 실제 1년씩. 저거는 뭐 그래서 1년 뒤에 뭐 회사가 복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또 육아기 근로단축해서 파트타임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전에 아기를 보고 오후에만 출근하겠다. 가능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여성들이 아마 되게 좋아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실제 우리 입사해 있는 그 구성원들도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보상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죠? 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발표한 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주 고정성 보상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LG 플러스 보상이 낮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상 체계를 운영을 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 요금은 3,900, 4,000이 채 안 되는 기본 요금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늘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복지 포인트, 저희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저게 220만 포인트 주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되는 고정성 보상이고요. 또 하나는 경영성과급, 저희가 300%를 B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B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애초에 커미트먼트, 목표랑 커미트먼트하고 넘기면 무조건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PI 형식으로. 그래서 그게 또 있고요. 한 13% 정도 되고요. 합치면 5천이 약간 안 돼요. 네, 저희가 뭐 기름집 이런 것처럼 그렇게는 못 주고요. 대박이더군요, 이제. 그렇게는 못 주고요. 하지만 적진 않아요. 저 금액 플러스 아주 작다한 것들은 넣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쪽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또 교통비 50만 원 나가고요. 사무직인데도 야근 수당이 우리 회사에 있습니다. 야근 수당이 보통 평시 근무하는 건데 1.5배인 거 아시죠? 야간 수당 뭐 이런 것들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통신비 지원이라든지 또 저기 영업 목표나 뭐 이런 것들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에 있는 변동성 부분은 이게 성과에 연동이 돼서 야 시장팀장 너 5천 받는다며 라고 나중에 얘기하지 마세요. 저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한테 뭐 수 걸거나 그러지 마세요. 고정성과 변동성은 대학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네요, 그죠? 그 외에 저희 회사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대기업이죠. 타사에서 하는 웬만한 거 복지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단말기 통신비 나가는 거는 뭐 통신비는 오히려 회사 입사하면 해지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통신번호를 제 명의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입사 때부터 텔레콤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인번호를 쓰니까요. 여러분들도 입사를 하시게 되면 해지를 하셔야 돼요. 타사 가입자가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아니면 심리치료실 또는 뭐 스포츠 티켓 그 다음에 뭐죠? 임직원 대출, 외국어 교육, 의료비 지원, 폰도, 어린이집 등등등등 해서 복지는 다 갖추고 있다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50년간 넘어가도 되죠? 네. 리크루트에서 여러분들 뭐 이미 신문지상이나 다 아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변하는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LG 인적성 검사 봅니다. 저희 인성으로만 3학기까지 뽑았었어요. LG그룹 전체가 인적성을 도입을 해서 같은 형태의 인성과 적성이 주어지고요. 시험 시간은 좀 깁니다. 한 3시간, 4시간? 그래서 인적성이 있고요. 저희들은 용산구에서 아마 볼 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하나 바뀐 거, 면접 1차, 2차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2번 모셨었는데 저게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겠지만 하루에 원데이 면접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 2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별로 달라진 건 없고 저희 인턴십은 11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저한테 15분 주고 이걸 다 얘기하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돌아가셔야 되니까 잡아둘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이것만은 진짜 물어봐야겠다. 채용팀장한테 비밀 같은데 안 알려줄까?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고급 정보는 얻어 가셔야 되니까 딱 하나 질문 받겠습니다. 저쪽이 조금 빨라서. 네. 제가 갈까요? 힘드셨죠? 네. 저 이번에 100여 명 뽑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람 수는 최종적으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00명 좀 넘게도 갈 수 있고요. 적어지진 않을 거지만. 영업 한 34, 5명? 그 다음에 네트워크 한 34, 5명에서 조금 더. 그 다음에 마케팅 한 20? 나머지가 한 자릿수 친구들입니다. 됐나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나? 마케팅 B2B, B2C 비슷할 거예요. B2C에 한 10여 명, B2B 한 10여 명. 10여 명이 뭐 15, 6 이렇게 넘어지는 않을 거고요. 10단위 아래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영업 B2B, B2C예요? 영업 B2B, B2C, 영업 B2C가 훨씬 더 큽니다. 영업 B2B는 많지는 않고요. 10명 언더일 것 같고요. 작년 저희가 평균 저희들 경쟁률은 170대 1이었고요. 놀라지는 마세요. 다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 요즘에 브랜드 이미지 되게 좋아졌잖아요. 네,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하반기는 모르겠지만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좀 높아져 왔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잡아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재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